랩. 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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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보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랩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21년 2월 26일 드디어 말 많았던 가덕도 신공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제가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서 입수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드리면 지난 2021년 2월 26일 원안 가결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지금 요게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죠. 가덕도 사진을 제가 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입수해서 지금 요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마 활주로가 여기 요렇게 지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골짜기 따라서. 그리고 일단 뭐 특별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특별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은 머리 아프죠. 그래서 제가 이 중에 딱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기 그 특별 법안에 보시면 제2조 정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신공항 건설 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 생활 편익시설,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 사업을 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의 경계로부터 10km 범위에서 주변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됨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요게 단초가 됩니다. 일단 공항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공항에는 공항 배후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물류가 됐던 주거지가 됐던 당연히 배후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법안 내용에서는 10km 범위 내에서 주거시설, 생활 편익시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초로 그러면 과연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갈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일단 요것은 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팜플렛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모두에 이렇게 화면을 띄운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가덕 24시간 국제공항이 생긴다는 거죠. 24시간 국제공항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물론 뭐 인천공항을 통해서도 알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물론 24시간 운영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밀양, 예전에 김해 뭐 밀양과는 달리 여기는 소음이 없는 공항이죠. 이게 크고 그 다음에 최대 5,300만 명이네요. 5,300만 명을 수용 가능한 국제관광공항으로 거듭날 것이고 화물 처리 능력이 연간 63만 톤. 자, 여기서 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화물 처리 능력이 연간 63만 톤. 물론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어떤 관광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부산이나 뭐 거제가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는 것도 있지만 아시아의 화물의 어떤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한번 캐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아마 24시간 국제공항이 생기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시아의 물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일단 여러분하고 보고 싶은데 이 자료는 일단 부산항만공사에서 제가 추천한 자료고요. 2019년 기준입니다. 최근 자료는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2019년 기준의 자료를 보면 우리 부산 신항망이 전 세계 6위의 항만입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은 1위부터 5위까지 1위부터 3, 4, 5위는 중국이고요. 2위가 싱가포르죠. 싱가포르가 여러분 아시아의 물류 중심지라는 건 알고 계시죠? 부산도 이제 국제공항이 생긴다면 더더욱더 아시아의 물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항공 운송은 어떠냐. 여기 보시면 요거는 한국항공협회에서 제가 발췌한 자료인데 국제선 화물 기준으로도 전 세계 2018년 기준에
우리는 세계 5위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은 국제화물 기준으로 2018년 기준 3위였죠. 2016년 2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24시간 공항이 부산에 하나 더 생긴다 하면 더더욱 아시아의 물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여기 보시다시피 기존에 지금 부산 신항망과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직선거리로 8k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우리 10km 범위 내에서 주거시설 및 편익시설을 개발한다. 이 8km 근방에 이 가덕도가 다 들어오겠죠.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하여튼 부산 24시간 국제공항과 항만이 같이 8km 거리에 붙어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안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희소 가치가 높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물류도시 외에 당연하게 24시간 국제공항이 가덕도에 생긴다면 부산 해운대뿐만 아니라 거제시청도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인천국제공항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요 밑에가 1여객터미널이 있는데 초입에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당연히 물류 배후지가 필요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총 1, 2, 3단계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물론 1단계는 개발이 완료됐고요. 2단계는 일부 완료. 지금 2단계 여기 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3단계도 지금 개발 예정이고 사업기간이 2021년 4월 다 돼가네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물류 배후단지 그래 알겠는데 거기에 뭐 얼마나 많은 기업이 들어오길래 그래.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가 찾아낸 인천공항 물류단지 운영 현황인데요. 1단계 부지만 하더라도 28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요. 2단계 부지에 7개, 총 35개 물류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부산 신항만 해도 아마 저는 그거까지는 조사 못했는데 물론 물류회사가 있겠죠. 거기다가 항공물류를 전문하는 회사까지 들어온다면 제가 봤을 때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 배후지가 아마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거 배후지가 당연히 필요하죠. 왜? 공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곳. 그래서 당연히 공항 근처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덕도를 보면 지금 여기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대부분이 산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 90%가 산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지금 평지로 지금 주거지대가 형성되어 있는 건 여기하고 여기겠죠. 아마 여기에 주거 배후지든 물류 배후지든 개발할 개연성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차후에는 일단 여기 개발을 하고 난 뒤에 매립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점점 넓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투자를 하면 가덕도에 투자를 해야 되겠네? 여러분,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공인중개사인데 가덕도에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아직 실시계획 고시라든지 사업인증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아마 뜨거울 거예요, 가덕도가. 그런데 이미 오를 대로 올랐겠죠. 가덕도 이제 신공항이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파시는 분들은 엄청 비싼 가격에 내놓을 거고.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죠. 그러면 보상 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투기 수요를 배제합니다. 즉 개발 이익 배제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원금에 못 미치는 보상 금액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배후지와 물류 배후지가 당연하게 가덕도에 생기지만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일단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했던 주제가 가덕도 신공항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망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인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신공항 건설에 따른 파급 효과가 뭐가 있을까? 저는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공항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방법 개발 연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송기한, 김연명 외 2인이 쓴 논문입니다.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아, 참. 분석하기 전에 저는 그래서 신공항 건설 파급 효과를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공항 건설에 따른 파급 효과와 공항 운영에 따른 파급 효과, 이 두 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공 전후를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항 건설에 따른 파급 효과부터 볼까요? 요게 사실 여러분하고 같이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인과지대로 그래서 공항 건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파급 효과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도표화해 놨어요. 눈여겨보실 거는 당연하게 공항 건설을 하면은 건설은 매출이 늘어나고 건설업 인력이 늘어나고 건설자재 구입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가처분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것이고 물가와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것이 생산, 임금, 고용, 부가가치 증대와 더불어서 어떤 사업 수요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항 건설은 2024년에 착공을 해서 2029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 최소 6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6년 동안 공항 건설에 따라서 건설 인력들이 머물 수 있는 주거지대가 필요하잖아요. 거기가 어딜까? 바로 여기가 가시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 넓다고요? 제가 딱딱 찍기는 뭐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부산하고 가까워 보시면 여긴 진해입니다. 여긴 진해, 부산, 강서구, 신호동입니다. 여기가 명지, 이렇게 세 군데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공항이 건설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건데, 당연하게 이제 공항 운영을 하게 되면은 공항에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운영 인력이 필요하겠고요.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있죠. 뭐 브랜드도 있고요. 물론 대기 오염 소음 피해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요걸 논외로 하고 어떤 뭐 아까도 똑같이 이제 산업 매출 및 재투자, 뭐 물가도 가격 속도 상승하고 뭐 생산, 임금, 고용, 부가가치 증대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 수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하는 건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가덕도 내에 아마 공항에 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뭐 주택지대가 주거지대가 개발이 되겠지만은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제일 첫 번째 큰 건 24시간 공항이면 소음 문제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저는. 그 다음에 어떤 편익시설이나 어떤 주거 인프라 자체가 안 갖춰져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인력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에 대한 답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 저는 그 네이버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지구 2단계 뭐 지구 단위 계획 분석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부산 에코 델타 시티에 관한 블로그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상세하게 지구 단위 계획을 분석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를 참조하시면 어느 정도 답을 얻을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찾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에 창원 감정평가사를 치시면 제 블로그로 바로 연결되고요. 네이버에는 리랩스 공인중개사를 치시면 바로 이렇게 제 블로그로 연결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미 부산은 세계적인 도시죠. 뭐 관광도 그렇고 뭐 부산 국제영화제, 뭐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도 2번이나 치러졌던 도시이고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부산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한 단계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거제보다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산도 당연하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지만 아직 미개발, 미성숙된 토지들이 많은 거제를 집중합니다. 그러면 거제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뭐하고 비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아시죠?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좀 좀 객관적으로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R1 통계뷰에서 추출한 자료고요. 요거는 이제 순수 토지거래 필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황색이 제주도, 이게 거제입니다. 거제는 잔잔하죠. 조선 경기가 이때 정도 피크였다가 계속 하향세여서 지금 잠잠한데 제주도는 틀립니다. 물론 2015년 피크로 계속 하향기 이런 건 맞아요. 자, 이거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왜 2015년을 피크로 해서 2016년부터는 하향을 했을까요, 여러분? 네, 짐작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이상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100% 원인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2016년도에 사드 배치 발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이죠. 정확하게는 2016년 7월 8일 날 우리가 사드 한개포대를 한국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하고 이에 중국 정부는 반발해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죠. 그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데가 제주도죠. 그래서 보시면은 2016년대 7월 달이니까 아마 상반기 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마 괜찮을 건데 이후부터 하락됐으니까 당연하게 2015년은 피크로 해서 2016부터 계속 추락을 하는 단계고 지금 사실 예전보다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저도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충격이었잖아요. 그러면 어쨌거나 2015년, 2016년까지 과연 왜 이렇게 부동산 거래 필지수가 올라갔는가? 이거는 가격 상승 곡선이 아닙니다. 그만큼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고 당연히 거래가 많이 된다면 가격도 상당히 올랐겠죠. 근데 제가 유감스럽게도 그 가격 상승 그래프는 물론 뭐 표준지 상승률 이런 걸 제시하면 좋겠지만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왜 그러면 어떻게 2014년하고 2015년, 2016년까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많이 늘었을까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외국인 토지 현황 통계 정보 보고서 2019년 12월 기준 자료를 제가 추출을 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2013, 14, 15, 16, 17까지 분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눈에 띄게 보입니다. 중국이 이게 누계치입니다. 누계치. 2620에서 2014년도에 근 한 3배 정도 뛰네요. 물론 2014년, 15년 또 증가를 하지만 물론 그 전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적지만 그래도 오르긴 오릅니다. 그리고 2016년에 떨어지죠. 다시 2017년 오르는 추세. 예, 맞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투자를 많이 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보유 현황도 중국이 가장 많이 높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국인들이 제주 지역에 토지를 많이 보유했었다. 그러면 그 증가 추세가 2016년까지 계속 상승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어디를 많이 샀냐는 거죠. 보면 저도 레저용이 조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임야 농지를 많이 샀다는 것도 좀 일단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후에 뭐 개발에 대한 이익이 많이 큰 게 임야하고 농지죠. 그 다음에 레저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추측에는 여기에 있는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 매입을 했는 게 아닌가. 뭐 중국의 신화 리조트인가? 거기도 중국계죠. 그런 거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뭐 용도별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체별로 보시면 이건 왜 보냐면 회사뿐만 아니라 외국 교포,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는 얘기죠. 일반인들이 산 땅도 많아요. 그러니까 법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개인 투자자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아까 얘기했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한다. 일단은 사실로 드러났고요. 그러면 과연 뭐 관광객만 그러냐? 제주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죠.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로 이주하는 것도 열풍이었고요. 뭐 제주 한 달 살기. 그다음에 효린의 민박 때문에 제주도에 살고 싶다는 로망도 많이 가지셨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이주를 제법 했던 걸로 아는데 물론 그게 뭐 외국인 노동자일 수도 있겠지만 뭐 실제로 뭐 제주도에 살고 싶어서 이민 오시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주도 인구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주도에서 제공한 자료고요. 여기 보시면 제주도에 제일 많은 외국인은 중국인입니다. 45.9%. 물론 이 45.9%가 제주도의 외국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중국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추세가 여기 이제 이 녹색이 제주도, 빨간색이 서울, 노란색이 경기도인데 보시다시피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거는 2016년까지만 분석돼 있어서 지금은 어떤지 저도 아직 그 자료는 입수하지 못했는데 어쨌거나 2016년까지 계속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제주도의 이주 열풍, 제주도에 살고 싶다 해서 이동을 많이 한다고 그거를 드러내는 자료입니다. 2007년부터 해서 이 순이동률, 그러니까 전입하고 전출을 빼서 플러스라면 전입이 많다는 얘기죠. 이 플러스 전입 인구가 계속 2016년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거제는 24시간 국제공항뿐만 아니라 KTX까지 생깁니다.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풍광, 그러니까 바다, 사면이 바다고 풍광이 제일 뛰어나고 제1의 관광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나 배로 가야 되죠. 하지만 거제도는 KTX, 차, 비행기 모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도도 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거제도도 제주도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또 하나를 봐야 됩니다. 거제도가 지금 조선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말로만 살아난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 자료는 융합금융처에서 발표한 조선산업 분석 리포트고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2018년 세계 선박중 설령 15년 이상 비중이 22.7%랍니다. 그러면 개조검사 고려해서 폐선 후 신조 발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단은 수요는 앞으로 계속 생길 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종별로 LNG선의 수요가 긍정적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망이 지금 전 세계 선박 발주 전망이 계속 상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 LNG 추진선 발주액도 이렇게 상승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여러분 상식선에 아시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선박 아까의 LNG선이 특화되어 있죠. 그런데 이 LNG선이 LNG 가스를 나르는 운송하는 LNG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를 LNG로 하는 LNG 추진선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가 모두 세계에서 탑입니다. 요거는 최근의 자료예요. 2020년 8월 19일에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신조 발주 집중될 친환경 선박 분야 경쟁 현황과 향후 전망이라는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서머리가 돼 있어요.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 국내 조선 산업의 LNG 운반선 수주는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인다. 2019년 전 세계 60척이 발주가 됐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48척을 수주하게 됩니다. 80%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80% 물량을 저희 나라에서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제해사기구라는 게 있나 봐요. 여기서 환경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 벙커 CU죠. 그 선박에서 쓰는 연료는 이게 너무 황도 많이 나고 자연을 오염시키니까 LNG 연료 추진선으로 해라. 우리가 지금 전기차로 이제 서서히 대체되는 것처럼 이 선박도 LNG 연료로 하는 추진선을 자꾸 하라고 규제를 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LNG 연료 추진선도 한중일이 지금 겨루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초반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 그 내용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5일 날 제가 지금 수주 현황이 어떤가 살펴보니까 제가 뉴스를 캡처한 건데 전부 다 지금 수주가 지금 잘 되고 있다. 부활 날갯짓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조선업계 연초부터 백고동 수주를 이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올 수주 목표가 149억 달러인데
올해 벌써 29달러치를 수주했습니다. 이제 아직 3월 이제 시작이 됐는데 2달 만에 연 수주 목표액의 25% 달성하고요. 삼성중공업은 21%, 대우조선행은 7% 정도. 물론 이거는 뭐 수주 목표치가 뭐 여기 끝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연초부터 수주 랠리가 이제 어쨌거나 좋다는 거, 수주가 잘 되고 있다는 거, 아주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숨가쁘게 제가 뭐 말이 좀 빨랐는 것 같은데 길면 여러분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피드하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밀양이라든지 김해보다는 가덕도가 24시간 공항으로 맞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왕 가덕도로 결정된 거 인천 같은 그런 국제공항이 좀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뭐 활주로가 좁다, 뭐 보잉 747 대형 항공기는 못 내린다 이러지 말고 차라리 이왕 만드는 거 인천과 같은 그런 국제공항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 영남권이 모두 골고루 성장하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당장 직접적으로 아마 수혜를 보는 거는 부산과 경남 거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부산은 뭐 물론 지금 상업, 업무, 관광의 중심지로 지금 계속 거듭나고 있죠. 그런데 이미 부산은 커질 대로 커졌고 지금 뭐 개발하는 것도 뭐 물론 지금 부산 강서구 쪽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거제는 아직까지 개발할 곳이 많다는 거죠. 물론 거제가 뭐 상업이라든지 업무의 중심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주와 같이 관광, 그다음에 뛰어난 풍광을 위해서 이주하시는 분들 그런 어떤 토지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쪽에다가 그쪽으로 좀 생각을 전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알림 설정은 여기 이 친구 보시면 종류가 있거든요. 많이 어렵거든요. 이게 까만색 구독, 종으로 좋아요, 되면 알림 알림 설정까지 설정이 오는 좀 겁니다. 도와주이소. 그거 하면은 제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